방송대학 TV. 사진을 보니까 제가 봐도 잘생겼네요. 오늘 이제 글쓰기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글쓰기가 그렇게 힘드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4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첫 번째가 독자고요. 두 번째가 분량. 세 번째가 마감 시한, 마감. 네 번째가 주제. 이 4가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글쓰기 어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네. 우선 독자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와서 처음 쓴 글이, 사원 때 쓴 글이 그 회사 20년사였어요. 그 회사의 20년 역사를 쓰는 일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사원이 쓸 생각을 했냐. 상사의 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상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책은 아무도 안 본다. 그냥 써라.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독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무도 안 보는 책을 글쓰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독자 때문에 사실 두려워요. 독자가 막 지적을 하고 내 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이런 것 때문에 두렵죠. 막 악플이 달리고 위에 선생님이나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다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독자가 잠재적인 내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가 나를 막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가 두려운 건데, 그냥 독자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쓰기를 독자와 같이 발을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글을 썼다고 그래서 글이 완성된 게 아니고, 독자가 읽음으로써 비로소 내 글이 완성된다. 내 글의 끝은 독자가 읽는 것까지다. 독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다. 그러니까 독자와 글을 같이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는 내 편이다. 독자와 나가 같이 공존하고 동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방법이, 저는 우선 독자를 한 명 정해요. 내가 아주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을 정해요.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앉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어떤 걸 쓰냐? 독자가 궁금해하는 걸 쓰는 거예요. 독자가 내한테 묻는 거, 독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뭘 궁금해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쓰면서 두 번째로 그 독자의 반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잘 알아먹을까? 재밌어 할까? 지루해하진 않을까? 독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 독자가 됐고요. 결론이 뭐예요? 그럼 결론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럼 상세하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쉽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의 질문을 들으면서 쓰면서 또 독자의 반응을 느끼면서 독자의 소리를 들으며 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글을 읽은 독자가 이 글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 내가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글쓰기에 관한 글을 쓸 때 내 글을 읽은 독자가 글쓰기에 관한 팁을 좀 얻어서 글쓰기가 쉬워지고 글쓰기 자신감을 키우고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 게 내 글을 읽고 나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 독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독자가 두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고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자식이 엄마 말 잘 안 들어요. 잔소리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엄마 본 진심을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도 엄마는 진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대하고 자식의 말을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독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쓰면 독자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와 함께 글을 쓰는 게 글쓰기의 첫 번째 그 독자를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분량이에요. 분량은 네 마음대로 써라. 한자건 뭐 많이 쓰건 상관없다.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하면은 정말 쉽죠. 근데 이제 분량이 정해져요. 분량에 맞춰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거든요.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일종의 요약이라는 건데요. 쓰고 싶은 만큼 다 써요. 필요하면 자료도 붙여요. 몽땅 양을 확보해요. 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력을 해요. 종이에 출력을 해.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줄여가는 거예요. 그 요구한 분량이 될 때까지. A4 용지 한 장이라면 한 장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걸 줄이는 거죠. A4 용지 뭐 두 장이라고 그러면 두 장 안으로 맞출 때까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요약의 방법은 양을 일단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한 장을 딱 맞춰서 쓰려고 하지 말고 장수와 관계없이 쓰고 싶은 말 다 써놓고 필요하면 자료도 붙이고 몽땅 양을 확보해 놓고 그걸 출력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뺄 거 빼고 비슷한 거 합치고 중복되는 것도 버리고 이렇게 분량을 맞추라는 거죠. 이게 요약으로 분량 맞추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주제로 분량 맞추기예요. 주제로 맞추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문, 한 문장, 내한테 딱 한마디만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 한 문장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한테 뭘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하러 가면 이거 뭡니까? 물어봐요. 이겁니다. 라는 한 문장.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건 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라고 그래요. 사실명제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사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명제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견해를 밝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정책명제는 뭐뭐를 합시다. 뭐뭇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획서, 제안서, 뭐 건의서 또는 계획을 말할 때 주로 쓰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문장을 찾아요. 그 한 문장을 딱 써놓고 이제 그럼 절반은 쓴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어떻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할 건가, 내 독자가. 예를 들어서 사실명제면 정말 사실로 받아들일 건가. 네 글 읽어보니까 그 사실, 네 말 맞네, 사실이네. 아니면 제 의견을 내게 네 생각 좋네. 좋은 생각이야. 아니면 뭐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그거 합시다. 그거 하는 게 이득이네.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들게 할까? 그거에 온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중에 한 문장을 쓰고 그 문장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만약에 적으면 뭐 한두 마디 얘기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 거고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을 아껴 써야 되는 거고 길게 써야 되면 거기에 많이 붙이면 돼요. 인용을 붙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가령 밥을 먹었다가 아니고 누구와 먹었고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흐르는 음악은 뭐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쓰면 분량은 늘어나요. 또 열거의 개수를 늘려도 돼요. 3개를 예를 들었다면 4개, 5개 열거를 더 늘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량을 맞춰가는 거죠. 내 주자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분량이 많은 것은 그렇게 제약이 안 돼요. 적은 분량을 가지고 그걸 온전히 전달을 하는 게 어렵죠. 세 번째 방법은요. 분량이 딱 정해져요. A4 용지 2장으로 쓰래. 그럼 2장을 저는 안배를 해요. 2장 안에 하고 싶은 말 몇 문장을 쓸 수 있을까? 되게 한 문장 안에 한 5개 문장 이상이 저는 못 들어가요. 이때 5개 문장이란 건 나중에 5개 문단으로 될 5개 문장이에요. 그럼 A4 용지 2장을 쓰라고 그러면 많아봤자 10문장. 한 7, 8개 문장이에요. 그럼 7, 8개 문장을 띄엄띄엄 배치를 해요. 밑에 여백을 두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그 문장을 문단으로 만들어요. 단락이라고 그러죠. 그럼 5개 문장이면 5개 문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를 나중에 구성해요. 그러면 2장 안에 들어가는 글을 쓸 수 있죠. 세 번째, 마감 시한은 그럼 어떻게 극복하냐. 마감 시한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저는 딱 이거예요.
일단 쓰고 내라고 할 때 그 마감 시한이 올 때까지 고친다예요. 쓰는 것은 최단 시간에 써요. 그래서 스톱워치를 딱 켜놓고 써요.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써요. 그 쓴다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하고 싶은 말, 그게 다예요. 그걸 다 쓰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20분 이상 쓸 말이 없어요. 거기까지 쓰기를 맞춰요. 그럼 얼추 써져요. 여차하면 내는 거예요. 내라고 그러면 내는 거야. 마감 시간이 오면 내는 거예요. 딱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 남은 시간은 마감 시간까지는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고치는 거예요. 그 고치는 건 재밌어요. 조금씩 더 나아지거든, 글이. 막 틀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거든. 그러다가 마감 시간 딱 되면 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 쓰고 계속 있다가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쓰려니까 마감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뭔가를 하나 써놓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잘 쓰려고 그래서 그 쓰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제약을 해요. 딱 20분만 쓰자, 30분만 쓰자. 그리고 이제 그걸 야금야금 고치면서 양이 적으면 그걸 불려가면서 마감 시간 때까지 고치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럼 마감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주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쓰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꼭 주제를 정해줘. 이것에 관해서 써라. 근데 이것에 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해놨는데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주제를 정해주면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평소에 메모를 해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내가 아는 지식, 정보, 나의 떠오른 기억, 내가 뭔가를 갑자기 깨달은 거, 모든 걸 메모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누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써라. 그러면 내가 메모했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비슷한 거라도 있어요. 메모를 많이 해두면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요. 실마리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해놓으면 갑자기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글쓰기는, 글을 쓰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써둔 걸 써먹는 시간이에요. 글감을 찾고 글감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평소에 써두지 않으면, 메모해두지 않으면 잘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뭔가를 읽고 생각난 걸 반드시 뭐라도 하나 건져서 메모를 하고, 오늘 같은 날 뭘 들으면 한두 줄이라도 뭔가 자기께 만들어진 걸 메모하고 늘상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를 몽땅 해놓으면 어떤 주제든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오늘 지금 네 가지 글쓰기의 적들, 독자, 분량, 마감, 그 다음에 주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모든 것은 자기 하기에 따라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네 가지에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